네, 라이브가 됐네요. 네. 제가 라이브에 한번 된 적이 있어서 안녕하세요. 차밍 님이 김지영 님. 네. 제가 라이브에 한번 된 적이 있어서 라이브를 한동안 못 했는데 오늘 좀 늦게 라이브를 하는 거는 네. 많이 들어오시지 말라고 라이브를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다 반갑습니다. 네. 오래간만에 급방을 하네요, 제가. 네. 복 받은 가무 님. 네. 엘레판테 님도 오래간만이에요. 네. 자, 오늘은 뭐 여러 가지 질문들 주로 하시고 제가 답변하는 자리가 라이브 같은데 어 그냥 다이어트와 살 빠지는 그 화두가 사실은 굉장히 뭐랄까요? 어 모든 사람들의 숙제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요. 건강하게 사는 건 사실은 둘째 문제인 거고 나이가 먹으면서 살이 잘 안 빠지는 문제들이 있어서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네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그냥 11시 까지만 아주 간략하게 라이브를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마이샤 님, 제하늘 님, 네, 이종숙 님, 네, 반갑습니다. 네. 늦게 하니까 많이 안 들어오셔서 좋네요. 네. 네. 글루타치온, 네, 글루타치온도 얘기해 주시고 네. 혹시 다이어트와 관련돼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예 제가 음 많이 질문 남겨 주시면 제가 네 아는 한도 내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이종숙 님. "갱년기 후 15 킬로그램 쪄서 우울증입니다." 하셨어요. 네. 이종 님 안녕하세요. 최은성 님도 안녕하시고 제가 계속 들어오시면 "안녕하세요."는 개별적으로 못 들을 것 같은데 어찌 됐든 갱년기가 사실은 여성분들한테는 좀 큰 문제인 것 같아요. 왜냐면 호르몬의 변화가 있다 보니까 여성 호르몬의 변화가 사실은 살을 잘 효율적으로 인제 뭐랄까요? 빠지게 한다거나 에너지 대사를 하는 부분들이 어렵기 때문에 어 15 킬로그램 찌셨다라고 하는데 저도 나이가 먹으니까 아무것도 뭐랄까요? 바뀐 건 없고 먹는 건 똑같은데 살이 찌더라고요, 나이가 먹으니까. 그래서 대사의 문제들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이건 나이 먹은 사람들만 공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뭐 대부분 예를 들어서 30 대나 40대 혹은 20 대의 젊은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아는 지식 가지고 "야 이럴 거니까 이렇게 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좀 네 제가 오늘 근본적으로 이제 그런 문제들을 한번 그냥 간단하게 얘기 드리고 싶어서 네 이렇게 채팅창을 켰습니다. 그리고 "42 살인데 탄수화물 제한을 안 하니까 살이 안 빠진다."라고 하시는 건지 모르겠어요. 네 그런 맥락인 것 같은데 네. 그리고 "갑상선 저하증으로 살찐 게 안 빠진다."라고 하시고 "호르몬이 문제라고 하셨네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요. 어떻게 저기 잠시만요. 제가 여기다가 한번 써 보도록 할게요. 네. 음 네. 잠시만요. 네. 네. 제가 네. 여러분들 이 말을 잘 저거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칼로리 불변의 법칙이란 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칼로리 불변의 법칙이라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칼로리 불변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모든 사람들에 적용될 것 같긴 한데 여러분들 와서 질문하시는 것처럼 실상은 그렇지 않거든요. 잠깐만 제 창이 어디 갔지? 네. 네. 그래서 칼로리 불변의 법칙이 통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게.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저는 이제 다이어트하거나 살을 이제 빼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게 라이프 스타일을 바꾸는 건데 라이프 스타일을 바꾸는 게 사실은 어렵거든요, 라이프 스타일을 바꾼다는 것 자체가. 그래서 라이프 스타일을 바꾸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라이프 사이클 바꾸는 게 어려운데 일단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식이 뭐 여러분들 식이와 관련돼서 뭐 저탄고지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영양제를 먹기도 하고 탄수화물을 좀 저하해야 되느니 혹은 뭐 단백질을 많이 먹어야 되느니 여러 가지를 인제 신경 쓰시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볼 때 어 시 24 시간 주기입니다. 24 시간 생체 리듬 주기. 24 시간 생체 리듬 주기에 대해서 들어보신 분들이 있어요? 24 시간 생체 리듬 주기? 그러니까 밤낮이 바뀌거나 야행성 생활을 하게 되면 살이 빠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수면에 대한 이슈들도 있고 그러면서 자꾸 인슐린 저항성이라 하는 인슐린이 잘 역할을 못하는 것들이 있어서 그러니까 식습관은 사실은 부가적인 문제예요, 식습관은요. 식습관보다는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사실은. 그게요. 그래서 대부분은 그렇잖아요. 내가 뭐 "나는 밤 도깨" 그러니까 올빼미형이야. 그래서 밤에 늦게 자고 그리고 "우리 아버지도 그랬고 우리 할아버지도 그랬고 우리 고조할아버지도 그랬고 증조할아버지도 그랬어."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 밤에 일찍 자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가장 중요한데 대부분은 뭐 식습관, 운동 그러시거든요. 그 다이어트 하려고 하면 식습관이나 운동에 대해서 일단은 짝 뭐랄까 고정관념을 좀 버리셨으면 좋겠어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것이 다이어트와 관련돼서는 가장 필요합니다. 근데 인제 일찍 자려고 하게 되면 일찍 먹을 수밖에 없잖아요. 일찍 먹어야 되니까. 그래서 일찍 자려고 하면 최소한 뭐 6시 혹은 뭐 7 시에는 먹어야 되고 그리고 나서 잠을 뭐 10 시, 11시 혹은 12시 안에는 자야 되는 생활이 사실은 가장 중요해요, 그 무엇보다도. 그러니까 뭐 운동해야 돼, 뭐 헬스해야 돼, PT 해야 돼. 저도 오늘 사실은 이렇게 라방을 한게 밤에 운동을 갔다 왔어요. 운동을 갔다 와서 지금 5 킬로 정도를 뛰고 헬스 쪼금 하고 그리고 인제 들어왔는데 밤에 어떤 그런 생활들이 사실은 저는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다행이라고 생각하긴 하는데 지금 밤 생활이 쪼끔 약간 코로나 전후로 해서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리고 식당들도 좀 일찍 닫고 그리고 밤에 좀 여러 가지 그 무슨 생활들이나 뭐 미팅들이 줄어들었는데 일단은 다이어트를 위해서 뭐 나이 드신 분이나 혹은 나이가 좀 적으신 분들도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생활입니다. 네 정말이에요. 운동 시기는 굉장히 부가적이에요. 근데 그 부가적인 것에 목을 매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네. 그래서 뭐 헬스장 가서 PT 받아야 되고 PT 받으면서 뭐 운동을 막 1 시간 2 시간씩 하면서 염증이 많고 막 몸도 굉장히 힘든데 거기 부담을 주면서 계속 운동하고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시기하라고 하면서 네 맨날 닭가슴살 먹고 그렇게 살 필요 없어요 정말. 네. 그래서 최소한 24 시간 주기 리듬을 지켜서 밤과 낮에 대한 일주기를 하는 것들이 호르몬의 모든 대사 과정을 영향을 미쳐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중요한 점. 중요한 점은 뭐냐면요. 밤과 낮을 주관하는 게 뭔가요? 밤과 낮을. 밤과 낮을 주관하는 게 해잖아요. 그죠? 해기 때문에 밤에는 되도록이면 조명에 대한 것들 뭐 LED라든가 스마트폰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낮추고요. 그리고 아침에 제가 이건 정말 강조하고 싶어요. 아침에 해를 봐야 돼요, 아침에. 그게 내 밤낮의 수면 주기를 결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그러니까 만약 흐린 날은 어쩔 수 없지만 아침 최소한 8 시, 9 시에는 나가서 내가 산책을 하든지 아니면 가만히 있어도 돼요. 가만히 있어도 되는데 좀 약간 제가 온몸으로 빛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빛을 받는 게. 그렇잖아요. 제가 밤낮의 주기에 대한 것을 바꾼다 할지라도 그걸 통제하는 거는 내 자신이 아니라 빛이에요, 빛.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통제해야 되기 때문에 그 빛을 통해서 저의 밤낮의 주기에 대한 것이 바꿔지게 되고 그걸 통해서 갑상선 호르몬 아까 언급하셨는데 갑상선 호르몬이나 인슐린이나 모든 것들이 다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게 안 되게 되면 칼로리 불변의 법칙의 예외인 거죠. 그러니까 제가 아까 칼로리 불변의 법칙을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내가 먹는 만큼 먹고 그리고 운동해 가지고 이게 되지 않으면 이건 플러스 마이너스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맞는 말인 것 같긴 해요. 근데 이제 그 위에 둘러싸 있는 것들이 사실은 호르몬이라든가 그리고 갱년기라든가 40 대, 50대 넘어가면서 성호르몬이 줄고 하는 모든 것들이 칼로리와 어떻게 보면은 크게 상관이 없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일례로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이제 50대 넘어가니까 뭐 바뀐 거 아무것도 없어요. 하루에 2끼 먹고 그리고 뭐 저는 이제 차가 없으니까 맨날 네 그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왔다 갔다 하고 그리고 좀 걸으려고 하고 그리고 좀 뛰기도 하고 운동하기도 하는데 살이 쪄요. 살이 쪄요. 근데 저는 뭐 살을 굳이 빼려고 한다거나 뭐 체지방률을 뭐 낮추려고 그러지는 않지만 그게 사실은 대사 과정에 따라서 나이가 먹으면 그런 몸이 돼요, 그런 몸이.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너무 다이어트하거나 그런 거에 따라서 뭐 보조제가 좋다고 해서 보조제 먹고 그리고 뭐 어디 가서 운동하고 그리고 뭐 정말로 하루에 2-3 시간씩 운동하면서 자기 막 왕자 보이게 하면서 그런 사람들한테 현혹돼 가지고 뭐 "운동하고 이런 시기를 하면 뭐 살 빠져요."라고 하는 것에 현혹되실 필요가 정말로 없습니다. 다 마케팅이고요. 상술이에요. 네. 저 50 대입니다. 네. 50 대. 50대 바로 넘어갔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정말로 좀 고려해서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로 강조하고 싶은 게 뭐냐면 뭐 제가 심플 다이어트라고 해서 다이어트와 관련돼서 염증이 많은 몸이 살이 안 빠진다라고 하고 그리고 그 염증에 대한 부분들을 가속화시키는 뭐 식이라든가 혹은 이 그 한용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부분들을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이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해요. 그리고 인제 아까 여기 봄 봄이 좋아인가요? 봄이 좋아. 봄이 좋아 님도 커피랑 그리고 부족한 수면 시간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커피는 사실은 오전에서 한 2시 저도 커피를 너무 좋아해요. 커피를 너무 좋아해서 커피 정말 중독처럼 일할 때는 좀 그렇게 많이 하는데 커피가 각성도 되고 아침에 여러 가지로 인제 뭔가 교감신경도 흥분시켜 하는 그런 긍정적인 효과와 그리고 폴리페놀이 있어서 저는 '커피는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커피를 너무 많이 먹는 거는 그렇거든요. 그래서 인제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게 있나? 아 네. 제가 가지고 있는 게 잠깐만요. 제가 가지고 있는 거 한번 보여 드릴게요. 제가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 제가 제품 홍보를 하는 건 아니지만 이 브랜드 커피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이 브랜드 커피가 이렇게 나온 것도 있고 그리고 뭐야 그 병으로 나온 것도 있어요. 근데 디카페인이에요. 그래서 디카페인 커피를 오후에는 교체해서 그렇게 먹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커피는 제가 볼 때 간의 해독 능력이 좋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커피에 인제 거의 상관을 받지 않으시는 분들도 있는데 커피는 오전이나 한 2시 정도 오후 2시 정도까지 먹고 그 오후에 정말 '내가 커피가 먹고 싶어.'라고 한다면 뭐 차나 디카페인 커피를 드시는 거를 정말로 추천드려요. 그리고 배불리 배불리 먹는 거 배불리 먹는 거 좋죠. 그래서 배불리 먹는 거에 대한 것을 잠깐 논의한다라고 하면 요새 인제 간헐적 단식의 추세도 약간 주중에는 간헐적 단식에 뭐 예를 들어서 그 시간에 맞춰 가지고 저녁 일찍 먹고 8 시간 고 사이에 인제 그렇게 하는데 고 시간이 지나서 뭐 먹지 않거나 인제 안 먹는 거에 대한 부분들 그럴 수 있는데 주말에는 약간 좀 본인이 먹고 싶은 거 먹으면서 주중에는 요거 약간 타이트하게 간헐식 단식하는 것도 다이어트나 인제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효과적이라는 말들을 많이 합니다. 태영 파파님 반갑습니다. 네 오래간만이네요. 네. 그래요. 그래서 저는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해요,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여기 지금 들어오신 분들이 "아우 나 살도 잘 안 빠지고 운동도 해 보고 뭐 탄수화물 절식도 해 보고 뭐 원푸드 다이어트도 해 보고 여러 가지 다이어트 하는데 다이어트는 모든 사람들 숙제잖아요 사실은요. 그리고 뭐 체지방률에 대한 것을 뭐 운동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이렇게 타이트하게 이렇게 조정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어 제가 볼 때는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4 시간 주기 리듬을 지키고 그것을 주관하는 햇빛을 내가 얼마만큼 조절하는지. 그러니까 아침에는 햇빛을 받고 저녁에는 인공 햇빛을 줄이는 형태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머리숱은 좀 많은 것 같아요. 머리숱은 좀 많은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스트레스 받던 한 40대 중반에서 후반까지는
막 새치가 막 나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또 스트레스 요소가 많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스트레스 많이 사라지고 그렇게 되면서 흰머리가 또 안 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그래서 저는 지금 염색을 안 해요. 그래서 염색을 안 하고 그리고 지금 뭐 동안이라고 그러셨는데 50대 치곤 동안이긴 하죠. 그리고 머리도 그렇게 많이 빠지지 않고 인제 그러는데 그런 거에는 인제 제가 어쨌든 항염 시기를 하려고 하는 게 인제 가장 기본적인 것 같아요. 항염 시기라고 하는 거는 염증을 유발하는 가공식품이라든가 인제 그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줄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인제 그런 부분들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제주도 조화가 님이 "배불리 먹고 살이 빠지진 않을 것 같아요. 알면서 저는 먹어요."라고 한다 하시는데 배불리 먹어도 살이 빠지는 방법을 제안하는 게 간헐적 단식이나 저탄고지잖아요. 그래서 저탄고지를 좀 그렇게 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탄고지 하면서 뭐 "살은 많이 빠졌는데 머리카락이 가늘어지고 많이 빠졌어요."라고 하는데 단백질 섭취도 그렇지만 저탄고지에서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이게 시기만은 문제는 아니에요, 모든 것들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국서적으로 보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딱 요거에 편협한 시선을 보이는데 잘 먹으면 뭐 할 거냐고요. 잘 먹으면 내가 소화를 잘 시켜야지. 그래서 소화 능력도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소화가 잘 돼야지 내가 먹는 게 제대로 흡수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은 얘기 안 하고 그냥 단순히 뭐 영양소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거는 절대로 그런 거죠. 그래서 전체를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구강에서 씹어서 저작 운동을 열심히 해서 천천히 먹는 것도 중요하죠. 그죠? 그리고 나서 내 자율신경계가 실질적으로 그런 음식들을 잘 소화해야지 그게 내 몸에 들어가서 이용이 되는 거지 아무리 먹으면 뭐 하냐고요. 소화가 안 되고 맨날 자꾸 나가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브로멜라인 제가 영양제 질문은 영양제 질문은 제가 답변을 좀 안 드리려고 하는데 뭐 질문이 그렇게 많지는 않으니까. 브로멜라인은 염증 없애는 데 좋으니까 한번 염증 없애는 용도로 해서 드셔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뭐든지 꾸준히 드시고 영양제는 저는 기본적으로는 한번 좀 이빠이, 이빠이 먹어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뭐 지용성 비타민이나 허브처럼 좀 약간 사이드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제외하고는 약간 영양제는 어느 정도 내가 맞는 적정량에 대한 것이 사실은 사람들마다 다 개별적으로 다르거든요. 그래서 좀 대용량으로 먹어 보고 좀 그 영양제에 대한 판단을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제가 이제 제 자랑하는 게 아니라 저는 옛날에는 영양제 먹으면 뭐 B 컴플렉스도 그렇고 글루타치온도 그렇고 뭐 이렇게 즉각적인 효과가 있었는데 요새는 뭘 먹는다고 해서 그렇게 잘 모르겠어요. 네. 그러니까 이 상태를 유지하니까 뭐가 그렇게 특별히 딱히 좋다라고 네 못 느끼겠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그런 거를 좀 여러분들도 좀 생각해 보시면서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화장실 잘 가는 사람 치고 뚱뚱한 사람 많이 못 본 것 같아요. 있긴 하지만. 네. 그쵸. 네. 그런 위장 간의 주 작용들이 굉장히 좋은 거죠. 그리고 "소화 안 돼서 탄수화물 먹으면 효소 없이 못 살아요. 배불리 먹는 분 부러워요." 자율신경. 어. 자율신경은 제가 영상으로 많이 올려 드렸잖아요. 그래서 자율신경을 자극하는 운동들을 하는 것은 정말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글링이나 그리고 인제 구토 반사라고 해서 구토 반사 여러분 뭐 그 영상 못 보신 분도 있죠. 구토 반사는 아 제가 이걸 숟가락으로 한번 해 볼게요. 숟가락을 한다 하면 제 입에다 이런 형태로 넣어서 제 뒤쪽 목젖 있죠? 목젖 있는 부분들을 자극해서 약간 "옥." 하고 이렇게 구토가 나올 정도로 해서 그 구토를 일으키는 신경이 미주신경이라고 하거든요. 그 미주신경을 통해서 위장 간의 연동 운동이랑 그리고 인제 위에서 소화효소를 분비하는 것들을 다 관장을 해요. 심지어는 그러니까 소변 그러니까 방광 괄약근이나 항문 괄약근에 대한 것들도 컨트롤하기 때문에 그 미주신경을 조절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자율신경이 잘 조절 안 되신 분들은 일단 멀미가 잦고 그리고 어지러움 잘 느끼고 그리고 나이가 들게 되면 약간 소변 잔뇨감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인제 화장실 가면 인제 딱 보여요. 화장실 가면 딱 보이는데 뭐 이런 얘기를 좀 하는 게 그렇긴 하지만 남자들은 인제 서서 인제 양변기에다 두잖아요. 근데 양변기에 딱 섰는데 모르겠어요. 주위 사람 눈치가 보여서 그런지 몰라도
소변을 보는데 굉장히 오래 걸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오래 걸리시는 분들. 그러면 인제 소변 그 방광을 잡고 있는 그 요도활약근 자체가 인제 이게 이완되지가 않는 거거든요. 그 이완되는 것들도 사실은 미주신경과 굉장히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율신경이 여러분의 위장관의 소화 기능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정신 건강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소변을 보거나 대변을 보거나, 그리고 그런 것을 통해서 인제 소변에 대한 그런 조절이 잘 안 되게 되면 뭐 방광염이라든가 그런 것도 걸릴 수 있는 확률들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사실은 중요해요. 그래서 소화 요소를 먹는 것도 좋으나, 소화 요소는 의존성이 없으니까 먹는 것도 좋으나 소화 요소 외에 자율신경을 운동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굉장히 중요해요. 어 항염 예 헤이밍 님이 항염시기법의 한 끼 정도 소개 부탁드려도 될까요? 그러니까 저는요. 항염시기 예 인제 가장 기본적인 골자는 저탄고지를 합니다. 저탄고지를 해요. 그러니까 저탄수화물, 탄수화물을 줄이고 적당한 단백질, 그리고 양질의 고지방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책상에도 지금 보게 되면 MCT 오일이 있어요. 네. MCT 오일을 그냥 뭐 약간 좀 공복이거나 뭐 그냥 그렇게 밥 먹고 싶지 않은데 뭐 밥 안 먹어도 될 것 같은데라고 한다면 그냥 MCT 오일 한 수 정도 그냥 먹고 그냥 네 때우는 경우들도 있는데, 항염 식사에 제가 볼 때 가장 기본은 뭐냐면 가공식품을 안 먹는 거예요, 가공식품을. 그러니까 가공식품이라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슈퍼나 마트나 편의점 가서 먹는 모든 음식들이 사실은 가공 음식인 거죠. 근데 그 가공 음식을 먹지 않는 게 제가 볼 때는 항염의 가장 기본적인 길입니다. 근데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젊은 친구들이나 좀 아이들은 불쌍하기는 해요. 왜냐면 좀 약간 문제가 있거나 질환이 있거나 인제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항염을 위해서 인제 "잘 먹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예전에 다 먹어 봤으니까 예전에 다 먹어 봤으니까 지금은 그렇게 뭔가 이렇게 딱 먹고 싶은 것도 사실은 없어서 저는 그게 정말로 다행이거든요. 뭔가 인제 뭐 저는 맛집 뭐 탐방하거나 그런 스타일은 좀 아니어서 그냥 한 끼를 '잘 먹자.'라고 하는 그런 주의지 뭐 정말로 맛있는 거 먹고 싶고 인제 그런 건 아니어서.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항염 시기는 일단 가공식품부터 좀 줄여서 먹 먹지 말도록 하고, 그리고 내가 외식을 한다거나 뭐 디저트를 먹는다라고 하게 되면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달달하고 뭐 크리미하고 그런 것들이 다 인제 가염을 하는 거죠. 염증을 유발하는 것들. 그리고 제가 최근 영상에 그 당화에 대한 것들 말씀드렸던 것처럼 심혈관계라든가, 그러니까 심혈관계 질환으로 죽는 사람들 굉장히 많잖아요.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뭐 뇌졸중이라든가 혹은 뭐 심근경색이라든가, 그리고 갑자기 인제 그런 문제들이 생기는데, 그런 문제가 갑자기 발병하는 이유들은 왜 그러냐면 그거를 사실 전조를 알아채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이제 당화라는 게 사실은 그런 형태로 작용하기는 해요. 그래서 뭐 고지혈증이나 콜레스테롤 많은 게 사실은 근본적인 문제라기보다는 당화가 사실은 항염과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돼 있는데, 당이잖아요. 내 몸에 들어가는 당을 줄이는 거죠. 그리고 당이 들어가면서 단백질과 이 예 결합되면서 단백질 변성을 일으키는 거거든요, 단백질의 변성을.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어쨌든 원료가 되는 탄수화물이나 당을 줄이는 것들이 사실은 굉장히 항염과 관련해서는 중요한 이슈예요. 그리고 요새는 당뇨 전 단계에 있으신 분들도 굉장히 많아서, 그리고 당뇨 전 단계에 있어도 당화혈 색소가 쪼끔 높거나 뭐 공복 혈당 좀 높을 때 내과 가서 검사하시잖아요. 그러면 의사분들이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뭐 당뇨 전 단계인데 뭐 하라고 그랬어요. 그냥 식이 조절하라고 하지. 그래서 아무 얘기도 안 해요. 제가 볼 땐 당뇨 전 단계거든요. 근데 이 사람 지금부터 조심해야 되는데 아무 얘기도 안 해. 예 병원에 가도. 근데 인제 이 사람이 당뇨 수치, 그러니까 당뇨 진단 내릴 수 있는 그 수치에 되게 되면 약 먹으라 하겠죠, 약 먹으라고. 근데 대부분 인제 그런 형태가 나타나서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이거 얘기하면 뭐 현 의료 체계 얘기하고 사실은 뭐 의료 체계의 문제뿐만 아니라 사실은 뭐 5 분 10분 동안 뭘 설명을 하겠어요, 의사분들이요. 네. 그 짧은 시간 동안.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들도 있는데 좀 항염 시기와 관련돼서는 그 정도만 말씀드려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변비에는 물이 최고인 것 같아요."라고 하셨는데, 뭐 물도 굉장히 좋죠. 왜냐면 그 수분이 들어가야지 변을 이제 이렇게 말랑말랑하거나 이제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변비에는 여러분들이 간과하는 한 가지 사실이 있는데 장의 연동 운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장이 연동 운동을 한다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배에 이렇게 맞는다고 해서 장이 이렇게 움직일 것 같아요? 장의 연동 운동을 누가 할까요? 자율신경계를 통한 미주신경이에요. 그게 똑같이. 소화효소 나오고 연동 운동. 그러니까 연동 운동을 해서 변을 내보내야 되잖아요. 근데 연동 운동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는 거죠. 가만히. 그런 분들이 실질적으로 변비에 노출될 확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뭐 섬유질이라든가 물이라든가 당연한 거죠. 그 구성 성분을 이루는 거니까 변비는요. 근데 변비와 관련돼서 이슈가 있으신 분들은요 자율신경 문제가 많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뭐 예를 들어서 가만히 앉아 있을 때 맥박 지금 한번 재어 보세요 여러분들. 맥박 잴 수 있으면. 손목에다 이렇게 두고 15 초, 15초 알람 켜 놓고 15초 동안 해서 맥박을 켜 보고 맥박을 재 보고 그러면서 곱하기 4를 하면 60초 동안 맥박이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이렇게 앉아 있는데 맥박이 막 80, 100 이렇게 나온다고 하면 여러분들 지금 이 순간에도 굉장히 흥분돼 있는 겁니다. 제가 흥분되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교감신경이 굉장히 많이 흥분된 걸 의미하는 거군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장의 연동이라든가 위장관에서 소화효소가 잘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대부분 뭐 음식만 얘기하고 뭐 물 먹으라고 하고 식이섬유 얘기하라고 그런 것들이 있어서 이 뇌에대한 부분들은 전혀 고려치 않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아. 아이고 당화혈 색소 9.6 에서 식이로 좀 조절하고 글루타치온 주문해서 하루 강하게 먹었더니 3 개월 만에 6.5 되셨어요. 아유 축하드립니다. 아이 당화혈 색소 6.5 정도로 유지할 수 있으면 일단은 성공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만 쭉 유지할 수 있다라고 하게 되면 정말로 제가 볼 때는 뭐 당뇨 전 단계에 있다 할지라도 식이 그렇게 하면서 당뇨로 인제 뭐랄까 전환되지 않을 테니까. 그리고 글루타치온이 정말로 그 당화 현상에 대한 것들을 글라이케이션화하는 그 부분들을 막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저는 당뇨 환자분들은 당뇨 합병증 예방을 위해서 글루타치온을 꼭 먹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사실들 잘 모르죠. 네. 도시 생활에선 정말 힘듭니다. 네 힘든데 저는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이렇게 좀 생활이 좀 이렇게 된 거는 정말 긍정적인 것 같아요. 근데 좀 더 이거는 뭐 제가 편파적으로 그거를 얘기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저는 뭐 이 유럽이라든가 미국 가 보게 되면 그 사람들 더 선진국이라고 우리 얘기하잖아요. 근데 다 일찍 자요. 왜냐면 스토어가 늦게까지 열지 않기 때문에. 네. 술집도 한 10 시면 닫아요. 그리고 전 독일은 가서 정말 놀랐던 게 뭐냐면 8 시면 닫아. 뭐 편의점도 6 시에 닫으니까 뭘 사려고 하면 미리 낮에 사야 돼요. 그래서 정말 7 분밖에 안 남았으니까 정말 예 정말 네 제가 유럽 가서 정말 놀랐어요. 네 한국 사람들은 정말 뭐랄까요? 이런 경제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 늦게까지 이렇게 하는데 '야 이 사람들은 정말 일찍 자는구나.'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서 좀 그렇게 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간단하게 만성 감염 있으신 분도 글루타치온 드시면 좋습니다. 네. 마트, 편의점 눈 질끈 감고 견뎌야 하니 참 어려운 문제이긴 해요. 어려운 문제인데 그렇게 해서 하시고 좀 좋은 간식들도 있긴 한데 나중에 기회가 되면 그런 간식들 좀 소개시켜 드려 볼게요. 그리고 과도한 운동을 하지 말아서 하루 10,000보 정도 점심시간에 걷게 하는데 식욕이. 아 와 낭만집사님은 5.6이 되셨군요. 네. 스타피 님이 질문하셨나요? 저 잠깐만 질문 아까 위에 있는 것부터 좀 답변 드릴게요. 살만 좀 베티 님. 체중이 많이 나서 과도한 운동하지 말아서 하루 10,000보 정도 점심시간인데 아까 그 당화혈색소 높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면 일단 탄수화물이 포함된 뭐 그게 과일이 됐든 뭐가 됐든 식사를 하시게 되면 뭐 숟가락 놓자마자 설거지하지 마시고 그냥 바로 나가서 걸으세요. 한 20분 30분 정도라도 그냥 식후에 걷는 것들이 당을 조절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당을 조절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이런 분들은 공복 운동 너무 심하게 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 인슐린 저항성이 있는 데다가 공복 혈당이 좀 높을 때고 그리고 인제 거기에 따라서 인제 아무것도 안 먹은 상태에서 인제 운동을 심하게 하게 되면 스트레스 호르몬 나오게 되면서 인제 혈당이 높아질 거거든요. 그리고 인제 저혈당 또 오고 막 이런 악순환들이 반복되기 때문에 제가 추천드리는 운동은 탄수화물을 좀 먹었어. 그럼 바로 나가서 걷기. 20 분이나 30 분이나 상관없어요.
쪼끔 걸어도 돼요. 한 10 분만 걸어도 돼요. 근데 일단 걷고 오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플로리 제인 님이 너리시 그린이라고 해서 그린스 프리바이오틱스 드셨는데 배가 아프신 분은 제가 볼 때는 섬유질을 실적으로 인제 유익균들이 가지고 인제 먹이로 사용하는데 그 섬유질이 그것들을 발효하는 과정에서 만약 장내 유해균들이 많다라고 하면 그런 부분들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유해균들이. 그래서 유해균을 없애는 항진균 치료를 좀 해 보시면 제가 볼 때는 어떨까 싶어요. 그래서 그 섬유질을 섭취를 줄이는 것도 그렇지만 항진균 치료를 하는데 제가 예를 들어서 제품을 추천드리게 되면 이게 제품 이름이 바뀌었는데 아마 네 제품 이름이 바뀌었는데 제가 바뀐 이름은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언데스릭 애시드인가 그럴 거예요. 그래서 SF722라고 해서 똠사에서 나오는 게 있어요. 그래서 SF722라고 해서 항진균 하는 그러니까 장에 안 좋은 유해균을 이제 없애는 거죠. 그래서 인제 뭔가 식이섬유가 들어가 있을 때 문제를 일으키지 않도록. 그리고 이런 장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꼭 소화 요소를 복용하시는 거를 제가 다른 영상에도 추천드렸지만 그게 가장 중요해요. 갈아서 잘 갈아서 위장관으로 보내야 되는데 잘 갈지도 못하고 계속 뭔가 덩어리진 채로 그게 되면 나가서 문제를 일으킬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 소화 요소랑 그리고 항진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제가 몸이 좋은데 운동을 얼만큼 하냐고 하는데 저는 운동 많이 하지 않아요. 네. 저는 최근에 와서 이제 코로나 되고 나서 운동 좀 헬스장 가서 운동해야겠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지 운동 많이 하지는 않고 저는 조깅할 때 있고요. 조깅할 때 있고 그리고 그냥 집에다 이렇게 뭐죠? 철봉처럼 이렇게 걸어 놔서 문에다가 철봉하고 팔굽혀펴기 하고 고 정도가 사실 일상적으로 하는 거여서 막 네. 이렇게 헤비하게 하지는 않는데 요새는 한 일 주일에 2번 정도 가는 것 같아요. 2번 정도. 그러니까 2번 정도 가요. 2번 정도 가서 뛰는 거 좀 하고 헬스한다고 하면 저는 상체 하체 뭐 따로 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상체 하체 그냥 같이 같은 날 한 30분 정도 하는 정도예요. 막 몇 시간씩 하지 않습니다. 네. 그렇게 지겨워서 하지도 못해요. 네. 스타피 님이 뭐 다른 질문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건선 환자도 글루타치온이 좋죠. 글루타치온 좋은데 건선 환자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 저기 뭐야 여기다 댓글에다 드렸던 SF722 같은 그런 이제 그 뭐야 장내 유해균 없애는 거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 제품이 SF722도 있고 뭐 언데신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언데신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뭐 칸디다 컴플릿 칸디다 컴플렉스인가? 네. 칸타 컴플렉스 같아요. 뭐 그런 제품들이 있어요. 그 칸타 컴플렉스는 굉장히 복합적으로 해서 인제 여러 형태가 인제 같이 들어 있는 거서 좀 심하신 분들은 칸타 컴플렉스 같은 거 추천드리는데 어쨌든 칸디다라고 하는 게 인제 나쁜 진균이거든요, 몸에 있는. 그러니까 장내에 있는. 근데 특히나 인제 습한 여름이 지나가게 되면 사실 보통 일반적으로 곰팡이균이 있는지도 모르고 인제 지나가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곰팡이균들이 체내에 들어와서 몸에 인제 이 장내에 인제 서식하면서 굉장히 그 탁식 그러니까 독성의 여러 가지 물질 독성 물질을 만들어내면서 그런 건선들이 인제 나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일단은 항진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기능학 병원 가도 항진균과 관련된 뭐 항생제 처방하거나 그리고 영양제 같이 주시기도 하는데 영양제도 굉장히 효과 좋아요. 뭐 굳이 항생제 먹지 않아도 영양제로 해서 굉장히 효과 보신 분들 전 많이 봐서 네. 네. 네 이제 실방 저 처음에 했다가 막 2,000 명 3,000명 들어오셔 가지고 질문 막 우르르르 올려 가지고 깜짝 놀라 가지고 그 후로 예 실방 안 하다가 예 오래간만에 그냥 네 그 뭐라고 하나요 이거를? 번개라방? 아 인제 11 시가 됐어요. 11 시가 돼서 제가 약속한 11 시간이 되는데 잠깐만요. 질문 어느 정도 답변할 수 있는 것만 답변하고 제가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저탄고지죠. 저탄고단이 아니에요. 저탄고단이 아니라 저탄고단이면 황제 다이어트거든요. 그러니까 황제 다이어트는 저는 별로 권하고 싶지 않아요. 황제 다이어트는 단백질만 그냥 먹는 거예요. 단백질, 야채 정도만. 근데 저탄고지입니다. 고지. 네. 부모님이 퓨어사 리포소멀 글루타치온을 드시는데 머리가 점점 빠진다고 하시는데 글루타치온 드시고 그런 부작용은 제가 볼 때는 없는데 아마 초기에 이런 글루타치온 드시면서 이제 항산화 작용들이 복합적으로 일어나게 되면 아마 그거와 관련돼서 인제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부작용이라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저는 상담은 인제 안 해요. 죄송하게도 상담은 안 하고 제가 네 상담은 안 하고 요새 제가 너무 바빠져 가지고 뭐 네 틈이 없네요. 그래서 그리고 제가 방송으로 잠깐 말씀드리겠지만 그 제품을 만들고 있는 게 있어서 그게 인제 장이 안 좋으시거나 그리고 다이어트식으로 해서 제가 지금 계속 테스트해 보고 있거든요. 그 테스트해서 먹어 보고 있는데 칼로리도 적고 그리고 탄수화물이 거의 없어요. 곡류도 없고 막 그렇게 야채로 되어 있는 형태여서 당도 거의 안 올리더라고요. 당도 거의 안 올리고 그냥 한 끼 식사를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야채 스튜 같은 거를 만들어서 지금 제가 굉장히 열심히 테스트해 보고 있고 그게 아마 늦어도 한 1월 달에는 출시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만드느라 좀 바빠서 네. 칸디다가 있는지 자가 진단하기는 좀 어려워요. 네. 그런 설문을 하는 것들이 인터넷상에 보시면 있긴 한데 질문이 굉장히 뭐랄까 만성 피로라든가 뭐 부신 피로와 관련돼서 중복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칸디다가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려고 하면 소변 유기산 검사라고 있어요. 소변 유기산 검사를 보시면 칸디다균이 있는지를 정확히 알 수 있는데 소변 유기산 검사는 기능학 병원에서 주로 하고 좀 비싸요. 한 4 0원 정도 받으실 거여서 저는 그냥 예 검사하기보다는 그냥 먹어 보겠습니다. 먹어 보고 효과가 있으면 네 '칸디다균이 있었네.'라고 하실 거 아니에요. 그죠? 뭐의 복용법의 주의사항일까요? 네. 제가 항진균에서 완치한 사람 제가 많이 봤죠. 네. 많이 보고 검사해서 확인해 보고. 저 지금 한국입니다. 네. 태용파파님 예 이제 가실 예정인 것 같은데 네. 네 짧게라도 자주 예 뵐 수 있도록 뭐 라방할 수 있으면 좋겠네요. 네. 소변 유기산. 네 그쵸. 그냥 약을 먹어 보시는 게 나아요. 뭐 굳이 검사하실 필요 있을까요? 그렇게 40만 원 주시고 그 검사하시는 네 한 20만 원도 안 걸릴 텐데 그 약을 먹는다고 하면 한 10만 원이면 먹어 보실 수 있으니까 많이. 다이어트 약! 다이어트 약이 아니라 제가 만드는 그 식품이 다이어트 한 끼 식사로 드시게 되면 다이어트에 저는 굉장한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맛을 최우선으로 하지 않기 않았기 때문에 요번에 네. 서명석님. 네. 서명석님. 네. 네. 소변 유기산 검사해 보세요. 인지력 개선에 도움이 되는 음식이 있을까요? 인지력 개선에. 인지력 개선에 도움이 되는 음식. 인지력 개선에 도움이 되는 특별한 음식이 있다라기보다는 저는 인슐린 저항성을 없애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지력과 관련돼서는. 왜냐하면 뇌신경 전달 물질이 어떻게 보면 호르몬 형태인 거잖아요. 그래서 뇌신경 전달 물질이 제대로 돌아가려고 하게 되면 인슐린이 굉장히 중요한 작용을 해요. 그래서 인슐린이 중요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인슐린 저항성이 일단 없어야 되고 그리고 인슐린 저항성이나 혹은 인슐린 저항성이 없는 문제를 알려고 하면 제가 예 여러 영상에서 말씀드렸건지 그러니까 밥을 먹었을 때 내가 밥을 먹었다고 해서 에너지가 막 확 생기거나 밥을 먹기 전에 막 에너지가 확 가라앉거나 그런 부분들이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뭔가 인지력에 좋다라고 하는 특정 음식을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그리고 그 특정 음식을 찾는다고 할지라도 그 음식은 아마 이만큼 드셔야 될 거예요, 만약에 그 인지력에 도움이 되려고 하면. 그래서 거기는 유효 성분이라 하는 것들을 추출해서 하기에는 굉장히 적은 양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인슐린 저항성을 고치시고 그리고 저탄고지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칸디다 관련 보조제 복용법 주의사항. 이 약의 효과가 강력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땐 좀 천천히 시작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보통은 뭐 아까 말씀드린 그 SF72라고 하는 것도 오전에 4 알 그리고 오후에 4알 정도 이렇게 처방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게 되면 너무 많은 양이기 때문에 일단은 오전에 하나, 오후에 하나 정도로 시작하셔서 쪼끔씩 늘려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그 외에 뭐 그거와 인제 복합적인 작용을 일으킨다거나 뭐 혹은 뭐 딱히 인제 뭐 그런 부작용이나 그런 것들은 없어요. 네. 네. 칸디다 컴플렉스가 가장 강력하긴 합니다. 네. 그건 복합적으로 다 있기 때문에. 네. 오늘 너무 좋은데요. 저 너무 좋아요. 왜냐면 너무 많은 분들이 안 들어오셔서 이 정도가 딱 맞는 것 같아요. 네. 한 150명 정도 선. 네. 제가 이 영상 올려 드릴까요 제가? 네. 이 영상 올려 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녹화를 해 놨으니까 만약 예 된다라고 하면 이 영상 올려 드리고 네.
뭐 제가 다 들려고 하니까 계속 질문을 올려주시는데 잠깐만요. MCT 오일 먹고 지방 연소에 도움이 되나요? MCT 오일 먹고 운동하면 지방 연소에 도움이 되나요? 그러니까 MCT 오일을 먹는다고 해서 지방 연소에 도움이 되는 건 아니고요. MCT 오일을 먹는다고 꼭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일단 저탄고지를 하거나 이 MCT 오일을 먹어서 인제 그렇게 약간 뭐랄까 지방을 연소하는 몸을 만들려고 하게 되면 일단 인슐린 저항성부터 해결해야 돼요. 근데 그 인슐린 저항성이 있는 상태에서 바로 저탄고지로 가거나 키톤을 이용하려는 그런 시기로 가게 되면 대부분 실패해요, 대부분. 근데 그거를 보통 유튜브에서 얘기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견뎌." 뭐 "소금 먹으면 돼." 뭐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인슐린 저항성 있으신 분들은 일단 인슐린 저항성을 고쳐야 돼요. 그러려고 하면 자주 먹고 그리고 탄수화물 서서히 줄이는 거죠. 지방을 아직 이용할 때가 아니니까 그런 형태로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가 좋다고 하셔서. 네. "처음부터 다시 들어보고 싶다."라고 하시고 네 영상 올려 드리도록 할게요. 뭐 오늘 네 내용은 간단한 내용이었어서. 폐랑 기관지가 안 좋아서 글루타치온 먹고 있는데 설프라판을 추가로 먹는 게 좋을까요? 설프라판 드시는 것도 좋고요. 그리고 인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글루타치온이랑 폐 기관지가 안 좋다면 아르기닌을 드시는 게 좋아요. 아르기닌. 아르기닌. 단백질 중에 하나죠. 그래서 아르기닌은 뭐 국내에서도 많이 판매하고 아르기닌은 뭐 쉽게 구할 수 있는 제품이니까 글루타치온이나 아르기닌 조합이 굉장히 좋습니다. 성인 ADHD 소화불량이나 저체중인데 탄수화물 줄이면서 살찌려면 어떻게 해요? 장을 좋게 하셔야죠. 위장안을 좋게 해야 되지 네. 그래야지 흡수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장이 안 좋으시면 사실은 살찌기가 쉽지 않거든요. 다 그냥 내보내니까. 그래서 장을 좋게 하는 형태를 한번 고려해 보세요. 근데 장을 좋게 하려고 하면 제가 말씀드렸죠. 소화. 소화가 일단 첫 번째 문제예요. 장을 좋게 하려고 하면 다 필요 없고 일단 첫 번째 소화. 소화 문제가 해결이 안 되게 되면 뭐 어떤 짓을 해도 해결되지 않아요. 소화에 대한 부분들. 네. 신님 고맙습니다. 네. 후원도 해 주시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제일 중요하니까 거기에 대한 것을 고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소화 그리고 이런 것들이 넘어가서 장의 연동이나 인제 미주신경을 통한 자율신경계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인제 장내 미생물은 사실 그다음이에요 사실은. "장내 미생물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데 뭐 이게 이렇게 돼 가지 뭐 얘네들도 활동을 하는 거지. 장내 미생물만 좋게 해서 유산균 먹으면 뭐 할 거예요. 그러니까 유산균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이런 간단한 뭔가 이렇게 뭐랄까요. 그 간단한 솔루션? 간단한 솔루션을 원하는 사람들의 니즈를 충족시키는 마케팅의 산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그러면서 정말 거기에 돈 엄청 쓰시잖아요. 네. 그래서 뭐 좋게 이렇게 뭐랄까 효과가 있으신 분들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네 굉장히 복합적인데 굉장히 단순하게 바라보는 게 인제 문제인 거죠. 간헐적 단식은 저는 굉장히 추천할 합니다. 근데 간헐적 단식이 약간 정형화된 패턴보다는 그냥 본인에 맞게 하는데 저는 시간 제한 식사가 훨씬 더 맞다고 생각해요. 시간 제한 식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침, 저녁 일찍 먹기. 네. 그 정해진 시간. 그러니까 야식을 안 먹는 거라 생각하시면 돼요. 계속 질문이 올라와서 잠깐만요. 부신암 수술 2년 경과인데 부신 호르몬제 복용 중이고요. "어떤 영양제가 좋을까요?"라고 하는데 이거는 그냥 여기서 답변 드리긴 너무 어려울 것 같아요. 저한테 이메일 주시면 제가 시간 될 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연님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저탄고지 진행하다 멈췄다 다시 진행하는 거 여러 번 하다 보니 진입도 어렵네요. 멈췄다 다시 진행해도 효과는 몸에 무리 되지 않습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탄고지 하기 전에 내가 인슐린 저항성이 있는지를 꼭 확인해 봐야 됩니다. 그 인슐린 저항성이 있는 거는 내가 밥을 먹지 않으면 막 부르르 하거나 밥을 먹으면 막 에너지가 뿜뿜하는 그 형태에서 저탄고지를 하시게 되면 좀 힘들어요. 그러니까 고런 인슐린 저항성이 회복되고 난 후에 인슐린이 제대로 작동할 때 저탄고지를 하시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아. 그렇죠. 제가 글루타치온에 대해서 네 너무 좀 과몰입을 하는 경향이 있는데 제가 인제 장에 대해서도 많이 설명드릴 거고 그리고 뭐 우울증이나 뭐 정신 건강에 대한 부분들도 좀 설명드리려고 그러는데 제가 영상 만들고 영상 편집하는 게 사실 쉽지 않아서 제가 그러네요. 저의 게으름의 소치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양해해 주시고 오늘 이 밤에 이렇게 다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그리고 제가 라방을 이렇게 좀 할 수 있는 그 뭔가 예전보다는 좀 시스템이 좀 그렇게 되고 좀 많이 노력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갖춰서 할 수 있어서
네. 인슐린 저항성 보시려고 하면 병원에 가서 혈액 검사하셔도 돼요. 근데 인제 그거를 그냥 시기적으로 제가 인슐린 저항성 있는 거는 항상 예 먹으면 에너지가 인제 뿜뿜하거나 인제 그런 거에 대한 것은 영상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진짜 오신 분 모두 사실은 예 굉장히 감사드리고요. 제가 네 다음에 또 라이브를 할 수 있으면 라이브를 간단하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신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 나중에 또 뵙도록 할게요. 네. 오늘 오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밤 되세요. 네. 그리고 일찍 주무세요, 일찍. 네.